누구나 실패가 반복되고 또한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어떤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누구나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만 보장되어 있다면 혹은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 승리감에 취해서 성취감에 취해서 우리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결국 내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잦은 성취가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키워드도 바로 이 성취라는 것이에요. 성취. 성취가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죠? 성취는 어찌 보면 성공 이런 거와 같고요. 목표를 이뤘다, 이뤄냈다, 달성했다, 목표를 완벽히 성공시켰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성공, 승리, 목표, 달성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내 삶의 원동력이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에 실패만 있고 점점 내 삶에 뭔가의 결과물들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쩔 때는 우울감이 든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패가 반복되고 또한 결과가 보장이 안 되는 어떤 무언가에 도전할 때는 누구나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능이란 것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은 고입, 대입 안 해본 사람은 없었을 텐데 이 수능날 내가 주어지지 않은 이 불특정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야 하잖아요. 걱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만 보장되어 있다면 혹은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 승리감에 취해서 성취감에 취해서 우리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결국 내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즐기게 해주는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취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까? 단순히 도파민 중독처럼 쾌락주의적인 것, 내가 중독적으로 무언가에 치중하는 것,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내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기만 하고 잠깐 즐겁겠죠. 근데 여러분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그것들이 어찌 보면 삶의 일상이 돼버린 순간부터는 큰 자극이 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뇌과학적으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된 경험은 결국 삶을 지루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그래도 건강하게 동기부여를 만들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결국 성취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취미, 전공 1.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다양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취미 생활로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농구를 거의 주에 2회, 뭐 많게는 3회, 적게는 1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농구를 또 웃긴 게 잘하기 위해서 저는 심지어 웨이트 트레이닝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또 농구하다가 다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농구에 좀 열심인데 제가 이 농구를 하면서 농구를 즐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요. 뭐 어느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뜨개질 하다가 뭐 하나를 완성시키면 성취감이 들면서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한 고생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저 역시도 열심히 무언가를 연습하고 동작을 구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농구를 즐기다가 점점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것, 내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 결과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점점 이게 나아지네. 마치 헬스장 가서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니까 점점 몸이 좋아지고 점점 힘이 세지고 이런 결과물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결과가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성취감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 성취감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이거를 더 보완시키고 열심히 하면 이런 부분도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이 보디빌딩하고 똑같아요. 결국엔 내가 이 성취감을 얻기 전까지 고통의 시간, 억지의 시간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헬스장에 가야 되고 헬스장에 가서도 얼마나 고립운동이 힘들어요. 이 웨이트 운동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운동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서 고생을 왜 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운동 많이 하면 일찍 죽는데요. 아니, 내가 일찍 죽는다는 것들을 내가 알면서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뻐진 나의 모습, 더 성장한 나의 모습, 더 힘이 세진 나의 모습들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내 삶의 건강,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헬스를 고통과 인내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다져가면서도 단 하나의 결과, 단 하나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들을 즐기려 하듯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면, 취미생활, 전공 분야, 일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다양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그 성취감을 항상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내 인생을 그것들이 원동력으로서 작용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갔을 때 어떤 쾌락적인 면, 어떤 재밌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요, 그 재미 속에서도 성취감이 들게끔 하는 것, 방탈출처럼 방을 탈출했을 때 그 오는 그 쾌감,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나를 건강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소함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만족, 기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과연 이 사랑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많은 사람부터 사랑받는 거는 쉽다고 했잖아요. 무엇이었냐면 좋은 인격체가 되세요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조금은 디테일한 어떤 방법들, 어떤 실천 사항들 있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와 본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했냐? 바로 이 관심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연애, 기념일, 생일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종자라만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저 어렸을 때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너 관종 아니야? 우리 인간은 다 관종이야.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관종입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왜? 바로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관심이고 뭔 줄 아세요? 기억해 주는 거니까요. 관심과 기억은 어찌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억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생일 축하해 주는 것, 어떤 우리가 누가 축하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결혼식, 뭐 100일, 돌잔치, 뭐 환갑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져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걸 어떨 때 많이 쓰냐?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빠, 나 오늘 뭐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나 오늘 어디 뭐 꾸몄는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보통의 남성들은 이제 진땀 흘리죠. 뭐 오늘 뭐 눈썹을 했나? 눈썹 붙였나? 아닌데? 그럼 또 오늘 한번 신발 바꿨나?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이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좀 속이 턱턱 막히는데 여성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것들을 원할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둘 다 사랑받는 걸 원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 간의 사랑을 원하니까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는데 웃기게도 우리는 나의 사랑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뭔가 관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빠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사랑의 방식과 표현을 찾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관심 가져주는지,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칼답이 안 오네, 뭐 하고 있지 이 사람? 혹은 오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내가 어떤 날, 어떤 기념일, 어떤 생일, 어떤 것을 축하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야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요. 왜냐?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게 뭐인 줄, 사랑인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관심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관심종자, 관심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국엔 사랑받고 싶다는 것과 귀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거고 이 관심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물론 좋은 인격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보장되는 사랑과 관심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랑하라 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줬을까? 내가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고 무디더라도 나름의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쏟고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최근에 제 주변인이 결혼을 많이 해서 드는 생각인데 내가 남의 결혼식장을 얼마만큼 갔냐에 따라서 반대로 내가 결혼했었을 때 들어오는 축의금, 들어오는 하객의 수 이런 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10개 보내면 그 중에 7명, 5명만 나를 기억해 준다고. 마찬가지죠. 결국엔 내가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억해주고 축하해주고 신경 써줘야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그제야 나머지 사람들도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럼 영원한 사랑받는 비결은 역시 내가 누군가, 주변인들, 인간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부모에게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연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시대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의 현대인들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단순히 비교해서 뭔가를 잘해야만 관심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자격지심만 생겨요. 내가 못생겨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뭐가 나빠서 저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나 미움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인격적으로 나쁘거나, 인성적으로 나쁘거나, 예의랑 자세가 어긋나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우울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구석에서 박혀서 이러고 있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겨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이 반대로 내가 관심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관종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나대지는 마시고 반대로 내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 역시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기억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해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축하받는 일에도 누군가 축하해주고 그런 상황이 아마 연출되실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이야기들을 온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행복에 대한 열정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동기부여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단순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갖고 진지하게 내 삶이 행복하길 원하셔야 당연히 행복도 따라오겠죠. 분명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삶에서 온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있고 또 본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강점과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